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오늘은 일부에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아지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데요. 교통안전공단의 정일영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실한 시민들을 위한 근로장려금이 지난달 2일로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특별히 기간 후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2부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알뜰 정보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마철에 집에만 있기 답답해하는 아이들 어디로 데리고 가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재미있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박물관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7월 10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21만 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092명이 목숨을 잃었고 32만 8천여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우리의 교통안전 수준 OECD 가입국 32개 가운데 30위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교통안전공단은 새로운 대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들인지 교통안전공단 정일영 이사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통안전공단 정일영 이사장입니다. 네, 교통안전공단 우리 청취자분들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안전공단은 1981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예. 지난 7월 1일 날 33주년 창립 행사를 가졌죠. 예. 예. 국토교통부 이제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도로, 철도, 항공, 예. 모든 그 교통 분야에서 여러 가지 교통안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도로 분야에서 성숙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저희가 자동차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관련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자동차 검사 있지 않습니까? 한 2년마다 이제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예. 자동차 검사소에 가서 검사하는 예. 그런 내용. 또 요즘 이제 우리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예. 여러 가지 또 궁금증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새로운 자동차 신차 안전도 평가도 매년 하고 있고 예. 또 자동차의 제작 결함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 조사를 해서 리콜 같은 것을 저희가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자동차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진다는 생각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예. 교통안전공단이라고 하면 자동차의 안전만 관리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철도하고 항공 분야도 관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도로가 제일 사고가 많고요. 예. 1년에 한 5천 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으니까 예. 사실은 그 도로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철도나 항공은 일단 사고가 나면은 대량 인명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속도도 예. 빠르고 대량 수송기관들이고 그래가지고 철도 분야에서도 저희가 철도 차량 운전면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또는 철도공사나 서울 메트로 같은 철도 운영기관에 대해서 종합적인 안전 심사를 저희가 수시로 예. 상시 이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철도는 그래도 통계적으로 세계 1위의 안전한 예. 철도 운행 국가가 되고 있고요. 항공 분야도 저희가 항공 종사자에 대한 자격 증명이라든지 항공 안전 정보 통합 분석 시스템 이런 걸 운영해가지고 항공도 사실은 이제 세계 제1위의 안전한 그런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가 이제 2천만 대가 됐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많은데 사고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철도 항공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역시 도로교통 안전 네. 분야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철도 항공 분야 안전관리 하셨는데 해상 쪽은 관련이 없습니까? 예, 저희가 해상은 지금 하질 않고 있습니다. 예. 이제 중앙 부처로 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국토교통부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하늘, 철도, 도로 이걸 하고 있고 해양수산부 관련되는 다른 기관에서 해양안전. 그럼 이번에 세월호 사건하고는 좀 관련이 없겠네요. 예, 뭐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죄송스럽기도 하고 예.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긴장해가지고 여러 가지 점검도 하고 매뉴얼도 정비하고 현장도 네. 조치하고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교통안전 책임을 맡다 보면은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네, 그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진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항상 그 긴장도 되고 예.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저 이사장께서도 교통사고 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은 뭐 운전면허를 제가 1981년경에 받았죠. 네. 30년 넘었는데 아직까지 사고를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도 모범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도 좋으셨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본인이 조심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건 제가 아니니까. 제가 그 운전이 미숙한 어떤 그 부인이 네. 중앙선을 넘어와서 제 차를 한번 살짝 접촉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특히 그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해서 직원들하고 소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직이 이 국민들로부터 이제 신뢰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 예. 조직이 청렴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직원들하고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가지고 창조와 혁신을 이루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은 저희 직원들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만은 부서별로 변화 선도자 그룹도 운영을 하고 예. 또 더 높이 더 넓게 라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예. 본인들이 이제 연구한 거나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을 발표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요. 제가 이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제가 매주 월요일 날 아침에 예. 직원들한테 모든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의 경영 철학, 저의 뭐 생활 이야기 또는 우리 공단에서 앞으로 해야 될 미래 사업 또는 국민들께 우리가 뭐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그런 걸 담아가지고 예. 매주 그 월요일 날 제가 이메일을 보내다 보니까 벌써 이제 이번 주에 138회 이제 편지를 직원들하고 보내고 직원들이 거기에 이제 답장을 하고 네. 그렇게 이제 한 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직원들하고 끊임없는 그런 소통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서별 변화 선도자, 그건 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좀 생소한데 네. 어떻게 선발을 하나요? 그건 이제 부서별로 맡깁니까? 예, 부서별로 그 중에서 가장 좀 발랄하고 참신한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젊은 직원들을 선발해가지고 네. 그 직원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우리 공단이 무엇을 변화시켜서 국민들께 더 좋은 사업, 좋은 대책을 안전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지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아이디어가 채택된 사례가 있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뭐 자동차 안전이라든지 뭐 도로 협업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 이메일로 소통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밑에 부하 직원이 답변을 보내올 때는 개인적으로 보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원 같은 것도 하나요? 예, 그 며칠 전에도 받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익명으로 보내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예. 뭐 이제 뭐 이 연차 이런 걸 이제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쓰게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뭐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못 갈 수도 못 갈 수 있는데 그 못 가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주니까 본인들은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본인이 실명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또 이제 그냥 익명으로도 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다 열심히 검토하고 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연월차 경우에는 저희 YTN도 어느 기간은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있죠. 어느 기관 다 그게 있죠. 지금 그 교통안전, 특히 그 교통, 육상교통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뉴스에 보면은 뭐 일반 자가용보다는 버스나 화물트럭 같은 그런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가 굉장히 큰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런 사업용 자동차 사고 뭐 줄이기 위한 대책 같은 게 있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업용 자동차 특히 그 버스, 택시, 네. 트럭 이런 경우에는 공공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예. 사고가 나면은 또 어떤 제3의 일반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없이 사고를 당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런 공공교통수단에 대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업용 자동차가 사실은 운행거리도 많지만은 사고율도 높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용 자동차가 전국에 115만 대가 넘어서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과학적인 그 안전 기법인데 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예. 모든 그 사업용 자동차에 그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라는 네. 그 장치를 부착을 시켜 가지고 아. 이제 그 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를 운전을 하게 되면 그 운전자가 속도 얼마에 어디를 어떻게 브레이크를 밟는지 안 밟았는지 예. 이런 게 다 기록이 되면서 이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제가 실시간으로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예. 그러면은 주행거리, 시간, 속도, 브레이크, 뭐 엔진 회전수, GPS 좌표, 가속도 이런 거 다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예. 그 운전자가 좀 안전에 문제가 있는 운전을 하게 될 때는 이제 고치고 바꾸고 이제 이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모든 운전자에 대해서 이제 그런 그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죠. 지금 그 말씀하신 디지털 운행 장치 이게 다 장착이 돼 있습니까? 네, 지금 그 거의 85% 예. 정도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무래도 100%는 아니고요. 예, 운전기사분들이 좀 신경이 쓰이시겠네. 예, 그렇습니다. 신경 예, 쓰이죠. 그렇군요. 네. 그 얼마 전에 그 강남에서 그 시내버스 교통사고 송파. 크게 났을 때 네. 보면은 운전자 과실로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졸았다고 그때 그렇죠. 그분이 너무 그 근무 시간이 길어서 졸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네. 그런 운전기사분들의 근무 시간이나 복지 관련은 이쪽에서는 신경은 관여는 안 합니까? 그것도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예. 대중교통수단에 근무하시는 버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근로 여건이나 임금이 예. 사실은 조금 그 낮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그건 직접 한다기보다 대책을 만들거나 연구를 해가지고 정부에 네. 건의하면서 정부에서 이제 그런 조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네. 올해 그 공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 뭐 있을 텐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올해는 저희가 5천만 안심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예. 정말로 5천만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조치를 그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OECD 국가 중에서 도로교통 분야가 거의 꼴찌인데 예. 이것을 2020년까지 그래도 한 중간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5천만 안심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에서는 유엔 반기문 총장님께서 도로교통 분야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네. 유엔에서도 나서가지고 도로 사고 줄이기를 좀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국제 기준이라고 해서 아이소 상부 001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걸 활용하고 뭐 통합 콜센터라든지 안전 정보 제공 서비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도로의 이제 사고를 네.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사고 났을 때 이제 이콜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긴급 군환 체계 사고가 나면은 빨리 이제 병원으로 후송을 해가지고 이제 예. 조치를 해야 되니까요. 또 이제 교통안전은 교육, 그 체험, 실제 체험하는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예. 교통안전 체험교육센터도 좀 만들고 예. 철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항공도 조금 더 안전관리에 대한 조치들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총체적으로 5천만 안심 프로젝트라는 것을 저희가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장마철 시작이 됐고 좀 장마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되는데 뭐 네. 빗길 운전 또 장거리 운전 이게 참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쪽에 관해서는 어떻게? 예. 이제 서서히 휴가철이 이제 시작되고 있고 사실 지금 이제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 장마철 같은 경우에 이제 도로가 비에 젖어 있으면은 제동거리가 20% 안팎 길어집니다. 브레이크를 예. 밟아도 쭉 밀린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절대로 과속
과속은 참 위험합니다. 과속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비가 오는 경우에는 전조등을 켜가지고 상대방 운전자가 볼 수 있도록 자신이 또 보행자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참 중요하고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갑자기 한 번에 팍 밟으면 밀리거나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 번 나눠가지고 이제 자주 이렇게 밟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비가 많이 올 때는 가차선보다는 중앙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합니다. 이제 가차선에는 여러 가지 이제 비가 그쪽으로 몰리기도 하고 물웅덩이도 있고 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야간에는 아무래도 운전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차선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은. 그래서 야간 운전도 좀 자제하시고. 물론 이제 평소에 이제 공기압이나 전조등 와이퍼 점검을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사실 뭐 과속만 안 하면 교통사고의 한 대부분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여러 가지 사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도로는 그렇게 넓지는 않고 차들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전조등 말씀도 하셨는데 전조등 같은 거를 꼭 비 올 때뿐만 아니고 일반 낮 시간에도 그냥 그 전조등을 켜게 하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그 유럽, 영국 같은 데나 이제 미국, 캐나다 이런 데 보면은 시동을 켜면은 전조등이 무조건 들어오거든요. 그게 상당히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 저희가 또 연구를 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정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군요. 그걸 이제 법제화시키고 자동차를 생산할 때 그렇게 이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조만간에 시행이 될 걸로 지금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주차 문제도 아주 심각하단 말이에요. 서울 시내들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막 차가 몰리다 보면 거기서 또 자주 접촉사고 같은 것도 많고. 접촉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없으면은 차를 아예 못 사게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도입하면 좀 반발이 심할까요? 그게 이제 뭐 일본 같은데 이제 차고지 의무제라고 그래가지고 주차장 또는 차고지를 확보한 경우에 그 증명서가 있어야 차를 살 수가 있고 또 뭐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데는 그 주차장이 없으면은 차 못 사는 건 물론이지만은 시내 들어갈 때 그 주차장이 없으니까 아예 차를 못 가지고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 조치도 있고 한데 저희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하면 그만한 주차장 스페이스가 없어지고 또 차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있고 또 시내 진입을 억제하면은 경제 활동이라든지 또 이제 그만큼 차를 이용해서 경제 활동, 사회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그에 대한 또 불편이 있고 그것은 잘 균형을 맞춰가야 될 걸로 봅니다. 앞서 전조등 켜놓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혹시 지금 우리 YTN FM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전조등을 한번 이렇게 켜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 또 그거 보고 또 저 사람 왜 켰나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이제 켜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있고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두울 때 또 터널에 들어가서 전조등을 안 켜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터널이 깜깜한데 거의 한 80% 정도는 켜시는데 자동으로 들어오거나 근데 안 켜시는 분들은 잘 안 보여요. 반드시 켜셔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YTN FM 듣고 계신 분들은 한번 자동차 전조등 한번 켜주시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전조등 킨 자동차를 본다면 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0945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최근에 그 공기업 또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또 우려 이런 게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국민들을 위한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그 공공기관이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존재하는 것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확실한 뭔가를 보여드려야 되죠. 조직이 일단은 투명하고 원활한 소통이 돼야 되고 또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저희도 경영혁신 추진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 그 약간의 비정상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은 정부의 방침대로 노조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난 6월 말에 최종 그 타결 협약식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제 김천 혁신도시로 지난 4월 말에 이전을 했습니다. 2달 조금 넘었죠. 그래서 거기 이전하면서 지역 경제 발전이나 인재 육성, 일자리 창출,
또 뭐 관련 기관과의 협업 이런 것도 더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니까 전 직원이 네. 열심히 해가지고 더 안전한 나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한 1분도 남지 않았는데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하시죠. 네. 이 교통 안전은 사실은 뭐 정부 기관이나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합니다만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사실은 운전하는 습관을 내가 먼저 좀 양보하고 차를 타면은 전좌석 안전띠를 매시고 과속 안 하시고 음주운전 안 하시고 특히 이제 요즘 같은 때는 휴대폰이나 DMB 시청 안 하시는 그런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안전공단 정일영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켈리캠입니다. Our office has casual Fridays. Our office has casual Fridays. 미국에서는 여름에 casual Fridays policy를 시행합니다. 여름 날씨가 너무 더워서 Fridays, 금요일만큼은 좀 더 편한 복장을 갖는 건데요. 보통 business casual 정도로 넥타이 and jacket 없이 출근을 허용합니다. Monday through Thursday에는 수트를 입고 Friday는 casual Friday, business casual입니다. Well, what do you think of casual Fridays? Do you think it's a good idea? Well, I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regardless.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국세청에서 성실하게 납세하는 시민들에게 최대 210만 원까지 드리는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달 초에 끝났습니다. 하지만은 바쁜 생업 때문에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서 가입 후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어떻게 되고 또 어디로 신청하면 되는지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알뜰 정보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수도권의 이색 박물관 어떤 곳들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수도권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사교육을 받고 있고 또 학교 생활에 만족한다는 중고생은 절반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와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청소년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초중고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68.8%로 초등학생 81.8%, 중학생 69.5%, 고등학생 55.9% 등의 순이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택시 무임 승차를 한 혐의로 탤런트 임영규 씨를 즉결 심판에 넘겼습니다. 임 씨는 오늘 새벽 3시 45분쯤 청담동에서 인수동 국립재활원까지 택시를 타고 온 뒤 택시비 24,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임 씨는 돈이 없어 요금을 낼 수 없다며 택시기사와 언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인천 운남동 인천대교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송도로 향하던 좌석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9명이 통증으로 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기사가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생계를 꾸려가기 힘든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에 그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끝났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신설돼서 한 번 더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국세청 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 황인준 사무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근로장려금 어떤 제도인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한 제도로 할 수 있는데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보험 설계사, 방문 판매원 등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요.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근로장려금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신청 요건 어떻게 됩니까? 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거나 보험 설계, 방문 판매 등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95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네. 다만 신청자가 5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여 60세 이상인 경우에는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신청자가 60세 이상이거나 또는 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네. 그 저소득 근로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니까 뭐 소득이나 재산 같은 것도 확인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총소득 요건과 주택 요건, 재산 요건 등이 있는데요. 먼저 총소득 요건을 보면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단독 가구에는요, 1,3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있는 헛벌이 가족 가구는 2,100만 원 미만, 예. 맞벌이 가족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맞벌이 가족 가구란 배우자의 전년도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주택 요건이 또 있는데요.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주택이 없거나 기준 시가 6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 네, 세 번째는 재산 요건인데요. 역시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 여기에서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예금 등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올해 3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나 주거급여를 받은 경우와 2013년도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재산이 1억이 안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산을 네. 어떻게 파악하는지도 궁금한데 승용차 경우에는 뭐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부동산도 뭐 공시지가 또 네. 시세 이게 다른데 어떻게 기준을 하는 건가요? 네, 대부분의 재산은 기준 시가로 평가가 되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승용차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1월 1일 감가상각을 반영해서 시가 표준액을 고시하기 때문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낮은 가액으로 평가가 되고요. 네. 부동산에 대해서는 토지의 경우에 개별 공시지가, 주택인 경우에는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등 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주택의 전세금에 대해서는요. 실제 가격을 적용하지 않고요. 시가 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가격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신청을 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 얼마나 됩니까? 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그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2013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요. 예.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총 금액 등은 2013년 연간 부부의 근로소득과 보험 설계사, 방문 판매원으로서 받은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총 금액 등의 금액에 따라서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최대 70만 원, 헛벌이 가족 가구인 경우에는 최대 170만 원, 맞벌이 가족 가구인 경우에는 최대 2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올해 그 정기 신청 기간은 지난달 2일인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깜빡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기한 후 신청을 또 받는다고요. 네네. 올해부터는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신설되어서요. 정기 신청 기간 동안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9월 2일까지 추가로 3개월간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다만 정기 신청하였을 때 지급될 금액의 90%만 지급하게 되는 점에 유의하셔야 하고요. 하지만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께서는 정기 신청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간 일괄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감액 없이 100% 지급하고요. 기한 후 신청도 12월 2일까지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신청 지금 하려면 어디로 해야 되나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요건을 모두 갖추신 분들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www.eitc.go.kr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외에도 우편이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서류 같은 것도 내야 될 게 있나요? 예, 일단 그 5월에 저희들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내드렸는데요. 그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하지 않아서 근로장려금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본인의 그 실제 소득 자료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이 경우에는 실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증명하기 위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서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이나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나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증명 중에서 하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산 증거 서류가 있는데요. 임차주택의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나 임차 상가가 있는 때에는 임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만은 이게 해당되시는 분들도 야, 이거 좀 복잡하고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이런 분들이 얼로 물어보면은 뭐 네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을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기존에 보내드린 그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있으신 분들은 관할 세무서 명칭과 담당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네. 찾아보시면 되고요. 안내문을 보관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나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국번 없이 126번 국세청 세밀의 콜센터로 전화하신 후 1번과 4번을 순차적으로 누르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는 게 제일 편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국세청 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 황현준 사무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 알뜰 살뜰 유용한 정보가 가득 수도권 알뜰 정보 네, 수도권 알뜰 정보 시간입니다.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만은 방학했거나 뭐 집에만 있기 싫다는 아이들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될지 난감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가족들이 박물관을 찾는 건 어떨까요? 재미도 있고 공부도 되는 그 이색박물관 어떤 곳들이 있는지 산림구단 심재영 알뜰주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박물관들이 좋을 텐데 이색 발명품 또 과학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박물관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별난 물건 박물관, 한월 테마 박물관, 로봇 박물관, 전기 박물관, 의학 박물관, 삼성 교통 박물관이 있는데요. 예. 오늘 그곳에 가면 별난 과학이 있다. 별난 물건 박물관은 별난 물건들로 이루어진 이색 체험 박물관인데요. 예. 빛,
소리, 움직임, 과학, 생활의 5가지 테마 전시를 체험할 수 있고, 박수 소리나 음향에 따라 춤을 추는 물방울들의 수중 발레나 벽돌 카페 조명, 끊임없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등은 물론이고, 파리를 잡는 기계, 달걀 노른자와 흰자위를 떼는 도구, 기차니스트 안경 등 생활 소품에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가미된 다채로운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곳에 가면 에디슨이 되지 않고는 견딜 재간이 없다고 하네요. 지금 설명해 주신 게 별난물관 네네, 박물관이죠? 별난 물건 박물관이요. 아,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요거는 이제 마포구 동교동에 있고요. 예. 월요일은 대부분 이제 이런 박물관이나 도서관들이 월요일은 휴관을 하고 예.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관한다고 합니다. 예. 무료입니까? 아니요. 요금은 성인이 6,500원이고요. 아. 초중고생이 5,000원으로 예, 예. 요금이 조금 있어요. 그렇군요. 앞서 한월 테마 박물관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박물관의 외관부터 흥미를 일으키는데요. 예. 이제 빨간 띠를 두른 14대의 지하철과 우편 열차가 곧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예. 50여 년간 수집한 20여만 점의 물품이 살아 숨쉬는 곳인데요. 예. 재봉틀, 수동 타자기, 축음기, 8비트 컴퓨터 등 모든 잡동사니가 하나의 공간 안의 자리에서 뛰어난 가치를 지닌 전시품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고문서 유물, 과학문화, 전적 유물, 의학 유물, 카메라 유물관 등 5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학문화관은 인간의 발명품 전시장을 보는 듯하다고 합니다. 예. 여기는 원래 이제 학교였던 이제 폐교에다가 이런 이제 전차나 지하철, 우편 열차를 갖다 놓고 그 안에 박물관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디에 있는 건가요? 요게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에 있다고 합니다. 예. 거기도 역시 요금을 내야 네, 되나요? 근데 여기는 요금이 좀 2,500원으로 좀 저렴한 편이에요. 예. 아무래도 남자아이들 경우에는 가장 좋아하는 것이 로봇 박물관이 아닐까요? 네, 이제 시대는 달라도 로봇 발명은 모든 소년들의 꿈인데요. 제1전시관은 로봇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제2전시관은 추억의 깡통 로봇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의 로봇 응용 분야까지 망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낯익은 로봇 모형도 무척이나 아빠분들이 가셔도 반갑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 로봇 박물관 어디 있는지 궁금하네요. 요거는 제가 아직 여기 서울시 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연락처라도 가르쳐 네, 주시죠. 연락처는 02-741-8861요. 741-8861. 네. 예. 그 밖에 독특한 이색 박물관 뭐가 있을까요? 네, 의학박물관 같은 경우는 4개의 전시실로 나누어서 조선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기와 서적들을 전시하고 겸자와 가위류에서 현미경, 헤모글로빈 측정기 등이 전시되어 있고 예. 이런 의료기구들이 매우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서 인체 실험 등의 체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삼성교통박물관인데요. 여기는 이제 뷰익 24-45, BMW 328 등의 자동차와 스틴슨 L5나 비치크래프트 모델 18 등의 비행기를 만나는 건 아이들뿐 아니라 자동차나 항공기를 좋아하는 어린들에게도 무척이나 흥미로운데요. 이외에도 이곳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학습을 무료로 진행하고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 등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아이들에게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알려줄 만한 박물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한테 등잔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부분 모르는데요. 예. 여기 이 등잔 박물관은 1997년도에 문을 열었고요. 예. 우리 조상들의 삶 속에서 빛이 어떤 의미를 지녔을지 느껴볼 수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예. 형광등 아래 자란 아이들에게 김동희 선생이 40여 년간 틈틈이 모아온 국내 등잔 관련 자료 500여 점은 이채롭게 그지었고요. 1층은 생활 속의 등잔을 주제로 부엌, 찬방, 사랑방, 안방 등 공간별 등잔을 보여주고요. 2층은 역사 속의 등잔과 아름다운 등잔을 주제로 한 특별 기획실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박물관 뜰의 연못 주위에는 석등을 위시한 여러 성물과 민소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예. 그 아이들이 김치하고 좀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김치 박물관도 있다고요. 네. 우리 아이들이 요즘 또 김치하면 빨간색 자체로 돼 있어서 맵다고 잘 안 먹기도 하는데요. 예. 여기 이제 김치
우리 세계적인 음식이 된 우리의 김치를 테마로 하고 있고요. 예. 김치의 역사와 관련 유물 등 김치의 변천사와 김치의 종류, 김치를 만드는 과정 등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치를 싫어하는 아이도 여기에 가서 보면 그 문화를 좀 친숙하게 느껴볼 수 있다고 하네요. 예. 요즘 들어서 자연 소재 물건이 큰 인기인데 친환경적인 박물관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연 박물관인데요. 예. 배 명의 관장은 일명 부엉이 엄마로 불린다고 합니다. 예. 중학교 시절부터 모은 부엉이에 관한 미술 작품들이 2,000여 점에 이른다고 하는데 말이 2,000여 점이지 부엉이에 관한 자료들이 이렇게나 많을까 놀랍기도 한다고 하네요. 아. 체코에서 온 흙으로 빚어진 부엉이 전 등 짐바브웨이의 부엉이 돌조각, 동양화 속의 부엉이 그림 등 그 종류와 형태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박물관 어디를 보든 부엉이가 이제 큰 눈을 뜬 채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까만 밤에 무서운 울음소리를 내는 부엉이도 박물관 안에서라면 정감 있게 만나볼 수 있고 부엉이의 생태에 관한 예습을 해두면 좀 더 훨씬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돌 박물관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돌로 무슨 박물관을 세우냐고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예. 이 돌이라는 건 일찍부터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기 때문에 인도의 아잔타 석굴,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는 세계적인 석조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세종 옛돌 박물관에서 석재 문화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데요. 13개의 야외 전시관과 1개의 실내 전시관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의미 있는 돌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예. 민속 신앙 속의 돌, 불교의 석재조가, 12지 신상 조형탑, 망자의 혼을 지키는 문인석, 마을의 악기를 막아주는 장승가, 박수 등 다양한 석조 전시품들을 보며 자연의 품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돌 박물관은 어디 있나요? 이거는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에 있고요. 예. 이제 이것도 좀 유료이긴 한데 성인 5,000원, 중고생 3,000원, 어린이 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구단 신주영 알뜰주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 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마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AGA SK텔레콤 강력한 45토크 파워풀한 202마력의 새로운 디젤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랜저의 프리미엄을 담은 디젤이라는 것. 또 하나의 그랜저 디젤 출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기라나예요. 저희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플. 강원 평창수.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권 4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공 메이르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30.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한 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푸푸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우리
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네, 앞서 대담 시간에 전조등 켜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문자 못 들은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426번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방송 듣고 라이트 켜고 운행합니다. 8085번 연간 5,000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니 참으로 놀랍고 안타깝군요. 제 친구도 길이 밀린 상태에서 지하 차도 진입하다 옆 앞에 있는 덤프트럭을 받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라이트 켜고 터널 진입하는 거 자주 홍보 부탁드립니다. 또 2670번 종합운동장 사거리 전도등 켠 차량 4대 봤어요. YTN의 힘인가요? 또 2660번 지금 안산 고대병원 앞인데요. 신호대기 중에 차 6대 정도가 한 번에 전조등을 켰어요. 저까지. 와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이한님, 부선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